안녕하세요. 뉴스피플아이 아나운서 최하인입니다. 대한민국 희망문화복지 10인대상의 교육복지 부문을 수상하시는 서울특별시 조희연 교육감님 만나보겠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이 충분히 부족함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복지에 나름대로 저희가 힘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인정받는 계기가 아닐까 생각도 돼서 어쨌든 이 수상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이 이제 중고등학교 하면 잠자는 학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잠자는 학생도 학교에 있는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교육복지 차원에서도, 학생 인권 차원에서도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 저희 서울교육청이 보다 책임 있게 나서야 되겠다. 되게 보통 일반 학생들이 있고 장애인 학생들이 있는데 요즘은 중간에 경계선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 새롭게 출현하는 이 경계선 학습장애 학생들을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중시하고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 사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기초학력 보장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정복지, 가정돌봄, 마을돌봄, 마을복지, 학교의 교육복지, 돌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갖고 있고, 17년 만에 서울의 특수학교를 3개를 개설하는, 그래서 장애인 교육복지에 대해서도 좀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노웅래 국회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20대 국회가 얼마나 일을 했느냐 하는 질문이 뼈아픕니다. 특히 24조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관리 효율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이나 또 공인인증서 폐지를 위한 전자서명법, 그리고 데이터 3법 등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백도어는 정상적인 보호나 인증 절차를 우회하여서 정보통신망에 접근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악용한 해킹 등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높은 게 사실이죠.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백도어를 이용한 침해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도어를 활용한 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혁신 성장을 위한 법, 또 일본 경제 침략에 대응한 극일 자강 기술 독립을 위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안규백 국회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약 10여 년 넘게 일관되게 우리 국방에 대해서 헌신해오고, 또 장병들의 인권과 복지 개선에 대해서 깊이 천착해온 그런 평가가 아닌가 싶어서 우리 장병들한테도 그에 맞는 수당을 줘야 되겠다 해서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약 41만 원 수준인데 내년 가면 약 54만 원, 또 22년도 가면은 6만 원까지 이렇게 아마 그 정도까지 인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6년 7년 전에 수요일 날 전투체육도 부활시켰고, 또 장병들의 의료 체계 개선도 지금 하나씩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서 최첨단 시대에 맞게끔, 또 일반 민간 병원하고 해도 하등에 차이가 없을 만큼 많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내년에 가면은 군 외상센터가 수도통합병원에 아마 개설이 되고 개원이 되면은 민간 병원 선진 의술이 우리 군에 원스톱으로 제공돼 가지고 우리 장병들의 건강 개선과 여러 가지 작전 임무에 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 3선 하는 동안 또 4선 하는 동안에 오직 국민과 또 우리 국방 안보, 그리고 동대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쉼없이 뛰어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제 이름 안규백이라는 이름 석자가 우리 동대문과 우리 국민들한테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정말 정치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실천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뉴스피플아이의 아나운서 한다연입니다. 박경리 의원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들이에요. 희망, 문화, 복지. 이게 결합된 그런 의미 있는 상. 2회 제가 수상자고 또 10명밖에 안 주는 상이라서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캐치플레이스 하에 따뜻한 교육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와 직결되는 법이 기초학력보장법입니다. 제가 발의해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걸 국가가 책무로 하자라는 그런 법이고, 그걸 위한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흔히 교육 사다리라고 하죠. 사다리를 통해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어떤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는 그런 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을 했었던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미래 세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일을 또 대학에서 했었거든요. 마지막 해에도 우리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여러 입법과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용산이 생기고 처음으로 사선 구청장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람들은 우리 용산의 변화를 두고 상전벽해다, 천지가 개벽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용산역에서 보면은 여기가 정말로 맨하탄 아닌가 할 만큼 대단한 그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용산이 개발에서부터 복지에 이르기까지 어떤 부분도 막혀 있다든가,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그 응어리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없이 잘 돼 가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미국 문제가 잘 될 것이고요. 경의선이 연결이 되면은 유럽에서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아와서 내리는 첫 번째 역이 서울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나라에서 유라시아로 나가는, 유럽으로 나가는 관광객들, 그리고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 기차를 타는 첫 번째 역이 서울역입니다. 그 서울역이 용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병원 시설이 부족한데 이제 주민들의 욕구가 컸었거든요. 그런데 중대 부속병원 자리는 부지가 협소해서 그 병원을 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병원 부지를 해저해주는 조건으로 그 국제 업무단지 안에다가 7,000평 대지를 병원 부지로 할애하기로 철도하고 MOU를 체결을 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들이 꿈꾸는 그런 도시, 정말로 세계 중심 도시, 그 중심 도시 용산이 용산 시대가 활짝 펼쳐질 수 있도록 김창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시의원들이 이렇게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는 매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작은 도서관들은 어떤 그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는 곳이라면, 중대형 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지식 정보를 입수하고, 더 나아가서는 독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책과 같이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원하는 니즈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시민분들이. 서울시 5개 지역에 서울 시립미술관 분관, 시립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 분관을 이번에 추진했고, 다행히 또 도봉구에서 선정이 돼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10분 거리의 도서관, 10분 거리의 체육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시민, 세계인들이 와서 즐겁게 만날 수 있는 명품 세계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그런 사업들이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안종숙 서초구 의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를 기치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또 주민들과 교감한 것이 아마 좋게 평가된 것 같습니다. 힘겨운 인생의 무게로 속마음마저 막막한 이들에게 법률, 세무, 노무,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먼저 현장 상담소를 열고 또 1:1 상담을 통해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지난해 추석에 의원들이 만든 전을 직접 만들어서 모둠전 세트를 관내 복지관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또 설날에는 떡국 세트, 가정의 달 5월은 빵과 우유 세트, 그리고 올 추석에는 강정 세트를 만들어 이웃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의로운 의회, 또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고 또 소외된 이들의 삶을 응원하는 서초구 의회로 끊임없이 거듭날 것을 다짐합니다. 김미영 아산시의회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저보다 장애인 복지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상에 부합하는 만큼 더 활발하게 활동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 농업인들이나 아니면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의 농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차량에 리프트를 설치해준다든가 아니면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주는 것 등 현실적인 정책을 시장님께 제안해둔 상태입니다. 사실 영화관만 가더라도 장애인분들은 비장애인들이 회피하는 자리에 장애인석이 마련되어 있다던가 공연석 역시도 맨 뒷자리에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던가 이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불편함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아산시엔 특수국립교육원이 있는 만큼 아산시가 특수교육의 메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만이 아니라 영재성이 있거나 영재 아동들 그리고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모두 다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안정섭 국가공무원 노조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공공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당부로 알고 열심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공무원 노동자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이라는 특수신문 속에서 국민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될 그 의무가 부과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역할을 위해서 저희가 각 분야에 자문가를 8분을 모셔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에 우리 행정부 교섭이 본격화되게끔 마무리 짓는 게 올해 마무리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국가공무원 노동자비 이제 조만간 이제 선거가 있는데요. 제가 당선이 된다 하면 내년에는 기필코 평양에서 우리 국가공무원 노동자비 운영위를 개최할 수 있게끔 남과 북의 화해협력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무슨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황희철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술인들의 이제 어려운 이런 창작 환경 또 어떻게 하면 희망을 만들 수 있을까 이제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나름대로는 이제 헌신적으로 일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은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현재까지 우리 예술인들의 전업률이 10%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학을 전공하고 10년, 20년 이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이 예술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예술문화 대제전이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전국체전 기간, 전국체전이 열린 도시에서 문화예술의 큰 축제를 함께해서 체육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크게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문체부와 함께 올해 시작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인터넷 쇼핑몰에는 어려운 예술인들이 다 참여해서 자기들의 그 창작품을 선보일 수 있고 누구든지 입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없는 시장,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 그래서 다국어로도 서비스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11월 말쯤에 이제 오픈이 되게 됩니다. DH게이트 코리아 김원태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정직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DH게이트는 226개국에 현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드리고 좋은 제품들을 많은 곳에 저희들이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회사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 목표는 2천억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고요. 사단법인 한중문예진흥원 김효숙 사무총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봉사함으로써
특별한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중문예진흥원은 16주년을 맞이했고요. 이사장으로서 김동신 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고모님들이 계셔서 든든한 힘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문화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의 교류를 다짐하고 그 역할을 해내는 것 같습니다. 이 도록집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도록집은 정말 한국의 역사로 남을 거라고 저는 깊이 생각을 하고요. 이 도록집이 나오기까지는 백인의 직접 화가님들의 작품들이 다 실려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록집을 통해서 많은 교류가 이루어져서 작가님들의 큰 힘으로 보탬으로 이어졌으면 김동신 이사장께서 굉장히 이 불꽃 씨앗을 지금까지 가지고 온 토대로 저 역시도 그를 그릇되지 않도록 잘 보필을 해서 2020년도에 국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국제적인 행사를 한번 해서 문화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거렌보의 김보경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33년 동안 미용을 사랑하고 즐기는 저에게 이렇게 대한민국 희망복지 시민대상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고객 맞춤형 회원제 시스템을 도입할 적에가 IMF 경기 불황기였습니다. 그때 시스템 브리핑에 참석하신 원장님들이 이 경기 불황의 새로운 시대는 위험하다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걱정을 뒤로 하고 저희 고객 맞춤형 회원제 시스템이 위기가 기회로 되어 있는 정말 좋은 시스템으로 고객 맞춤형 회원제 시스템 도입을 성공한 결과 많은 미용실과 찾아오는 고객님의 만족도가 높은 즐겁고 행복해하는 미용실로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뉴스피플라이의 한다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단체는 이 87년도에 창립을 해서 장애인들의 문화를 그때 당시는 감히 생각도 못할 때 우리는 그들의 미래를 내다보고 예술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그들의 미래를 열어가자 해서 전국에 현재 18군데를 지금 현재 이렇게 문화학교를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강사진만 해도 100여 명이 넘고 학생들은 약 6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매년 이제 그 엑스포와 또 해외 공연도 나가고 또 우리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를 매년 우리가 개최를 하고 있어요. 그 개최해서 거기에서도 대상이 대통령상이 나오고 총리상이 장관상이 나오고 이렇게 해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11월 25일 날 부산에서 부산시와 공동 개최로 해서 KBS홀에서 합창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가서는 교류대회가 있고 또한 그 엑스포도 계속 진행되고 합창대회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